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대통령 안보 특보를 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정면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거론해서 실언하고 있어요. 이 양반 말씀은 꼭 북한 김정은의 신기경호를 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라. 이런 거에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참수작전이라는 건 작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작전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분명히 제3제사 확인한 바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도 같은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우리의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은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교수직을 유지할지 대통령 특보직을 유지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김종로 동료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와 같은 저 국군의 날 행사 전방부대 저 간부들 빼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응? 일선 군부대 사령관들 계속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내 눈을, 독수리의 눈을 잃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전술핵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셨다 그랬는데 9월 2일 날 제가 귀국하고 9월 3일 날 12시에 상황이 있었고 9월 4일 날 바로 국방회에 있었습니다. 9월 2일 날 귀국하면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론과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매티스 장관이나 맥마스터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국가 이익과 우리 안보를 차원에서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지 그걸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확장 억제 정책은 나는 전혀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4일날 바로 그 핵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큰 유력이 있는 핵실험을 한 결과 이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는 미리 얘기한 것 같이 그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도 거기다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뜻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정확히 다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 국방장관이라든지 전략사령관이라든지 태평양 사령관이라든지 연합사령관한테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받아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회의록에다 남기고 의사록에다 남겨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뭐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워낙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이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 건의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대수 의원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에 15일 날 IRBM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된 질의 답변 과정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 안전 보장용이고 생존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10몇 년 전에 햇볕 정책 이후에 있던 얘기,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고 또 우리 동족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그 같은 IRBM은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사격 훈련 발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은폐된 데서 한 게 아니라 아주 노출된 순환 비행장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동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를 했거든요. 동네방네 알리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보이고 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발사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다음날 노동신문에는 미국이라는 대국이 안전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뿐이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 뭐 이런 내각 부총리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체제 안전보장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기들이 얘기하는 남조선 적과 통일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북한이 이게 단순히 체제 안전 보장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견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핵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에 한 10%밖에 안 되고 저는 볼 때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관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동해에서 일본 열도를 건너서 북태평양으로 발사하고 뭐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육지 상공으로 발사한 적은 없죠. 여태까지 계속 미사일이. 예. 그리고 과거에 한번 서해 쪽으로 공해상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 수준이 좀 낙후됐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동 발사 차량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에 참관하여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이것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제주도 남쪽에 오키나와가 있어요. 그것도 예. 그 중간에 우리 이어도라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인공섬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일본 열도가 본토인
혼슈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구슈 맨 남쪽에 섬이 있죠. 예, 예. 그거를 건너가면은 바로 괌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슈를 지나서 괌 쪽으로 발사하려면은 부산 쪽 스시마 해협을 지나야 돼요. 우리 육지를 상공을 지나가야 되죠. 예. 또 앞에서 말씀드린 오키나와 위쪽에 그 동중국해 쪽으로 발사하면은 그거 역시 우리 제주도 쪽으로 발사하니까 육지를 반드시 관통해야 됩니다. 북한이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이 종축으로 해서 이렇게 오키나와 쪽이나 괌 쪽 중간지대에 괌까지는 도달 안 되더라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도 정말 불안하지만 우리 머리 위로 그와 같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그 사실이 현실화됐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우리 경제나 뭐 전반적인 안보에 미치는 상황이 엄중한지를 장관님은 인식하고 계시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회의를 통해서 식별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재기불능에 그와 같은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렇게 국방에 있으면서 판단컨대는 아마 KMPR과 킬체인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KMPR이나 킬체인이 아주 완전히 완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임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핵은 절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도 절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야만 그나마 안보 불안에 어느 정도 지렛대 방어막을 필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답변을 해석하기 곤란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 견해는 어떤? 방금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렸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수소폭탄 같은 그런 그 핵실험을 했을 때 그 다음날 국방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방법을 다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렸다고 했고요. 그것을 하지 않고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한미 지렛대로 다 많이 활용을 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깝게 구도의 약속 같은 거 받아냈는데 그것을 저는 MCM이나 SCM 때 이걸 문서를 좀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구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장관님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그 대한민국 영토를 가르지는 미사일 네, 중앙 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공의 범위라는 것은 바다라든지 그 육지를 위에 지날 때 한 100km 이상의 이 지구 주위를 도는 그 위성에 대해서는 영해나 영공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국제법에 있습니다. 예. 예.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